전라남도 의회가 교육 현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느린 학습생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만큼 눈길을 집중시켰는데요. 오늘은 김탁 전남교육위원장과 함께 느린 학습생 지원 조례안 추진 현황과 나아가 전남의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목포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저희가 10대 의회가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나름대로 전남교육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 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한다고 했는데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도민을 섬기고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벌써 제10대 의회 전반기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동안의 행보 중에서도 특히 느린 학습 학생 지원 조례안이 전국 첫 제정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시켰는데요. 느린 학습 학생 지원 조례안 어떤 내용인지 또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는 조례명을 느린 학습 학생 지원 조례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그 조례 제정에 앞서 전문가들, 관련 기관 단체들과 더불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했는데 발제를 맡으신 교수님께서 대학원 박사과정 식구들에게 이 조례가 어떠냐 그랬더니 조례는 참 좋은데 이름도 적절하냐 그랬더니 느린도 좋은데 느림보다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 표현이 좋겠다 해서 제목을 천천히 배우는 학생 학습 지원 조례로 바꿨고요. 그간에는 이런 학생들의 실태조사도 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학생들 실태조사, 매년 교육 지원 계획, 그리고 학생을 어떻게 선별하고 또 체험학습, 위탁교육, 학부모에게 정보 제공, 또 관련 교사들의 연수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 이게 맞는 말이죠? 네. 네, 그렇다면 이 제정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6월 8일 오후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의를 하고 21일 본회의에서 공표 의결되면 집행부로 이송해서 교육감이 공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행은 치밀한 준비, 여러 가지 준비 상황들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과 규정을 좀 뒀습니다. 네, 아직 2차 본회의와 남아 있는데요. 천천히 배운 학생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천천히 배우는 학생은 쉽게 말하면 학교의 차상위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차상위 계층이 있고 일반 시민이 있듯이 학교도 공부 아주 잘하는 학생이나 보통 학생들과 또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범주에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IQ가 70에서 한 85 정도 사이, 일반 학생들보다는 좀 처지고 그렇다고 해서 장애 학생의 범주엔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경계선에 있다 해서 경계선 지능 학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 장애와 일반 학생들의 경계선 지능을 갖춘 학생 맞죠? 이라고 하셨는데요. 천천히 배운 학생을 시행하려고 하는 만큼 이 학생들의 비율이 또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 공식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근데 추산은 한 80만 명, 전체 학생의 한 13, 1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남의 학생이 2만 2천 명이니까 약 한 22만 명이니까 약 한 3만 명 정도가 길 수 있다. 한 반에 한 서너 명 정도.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참고로 장애 학생이 전남 1%입니다. 한 2천 명 되는데 그 학생들은 특수반도 있고 특수교육도 받고 하는데 13배가 더 많은 이 아이들은 방치돼 있다. 우리
이런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국적으로 80만 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80만 명이면 굉장히 큰 숫자가 아닐까 예, 싶습니다. 예. 그만큼 이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도 좀 많을 것 같고요. 이번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향후 천천히 배운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간에는 이 천천히 배운 학생이 학교에 있어도 그 친구들을 특별히 케어하거나 학습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그 아이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라든가 학습 능력, 거기에 맞는 학습법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요. 또 한 반에 같이 편제돼 있어서 그 아이들만 따로 교육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사회 성원으로 자라게 되면 사회에서도 역시 뒤처져 버린, 그래서 우리 사회에 한 어두운 단면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이제 근거가 되면 아마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실태 조사도 하고 특수 보조 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친구들이 맞는 교재도 개발을 해야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좀 그동안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왜 애가 공부를 안 하지? 머리가 안 좋을까? 애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고 방치되었던 아이들이 좀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 현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좀 보다 더 원활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자체가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쯤 되니까요, 또 위원장님께서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 조례안 제정을 또 추진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 9대 의회 때 도의원으로 막 돼서 북유럽의 복지 교육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과 이제 북유럽, 특히 핀란드의 교육, 스웨덴의 복지 정책을 꼼꼼히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게, 핀란드 교육이 혁신 교육이기도 하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보트에 탄 아이들 중에 한 명도 물에 빠지도록 놔두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평등한 교육, 뭐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도 갈수록 뭐 사회 양극화도 있고 교육의 양극화, 또 이런 그 사다리,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경계선 지능 학생 아이들이 학교 생활 정상적으로 해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사회 생활을 또 준비도 하게 되고 학습 결손도 비교적 최소화해서 이런 일반 학생과 특수 학생 사이에 낀 이런 학생들이 학교 생활도 정상적으로 또 사회 생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 북유럽, 특히 핀란드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소중하게 하는 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좀 거기서 많은 점들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15시간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핀란드와 우리가 이제 상위권을 다투는데, 거기는 오후 한 3시면 수업이 다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비교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교육 과정을 수립하거나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교육 수요자 중심,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가치를 받아야 사회가 협동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모토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 전남의 교육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가 교육위원회가 막 됐을 때, 그전에는 이제 교육계 출신들로 교육위원이 5분, 일반 의원이 4분, 그래서 교육을 아는 분인데, 이번에는 순수 지역에서 뽑힌 도의원들이 교육위원 하다 보니까 기대 반, 우려 반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어떠한 것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만 잘 지켜지면 그게 가장 교육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전남교육 현안이 많습니다. 작은 학교들이 워낙 많고요. 학생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협동을 가르치려면 사회적 경제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가르쳐야 될 것 같고요. 또 교육 혁신을 위해서 무지개 학교를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
선생님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정규직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교육위원 8분인데 각자 저 빼고 8분인데 각자 한 주제씩 본인들이 연구해서 매달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 집담회, 간담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했으니까 전체가 다 한 거죠. 예. 그래서 연구하는 의회, 그리고 단순히 견제만 한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하는 그런 의회를 만들자 이렇게 노력을 했고요. 최근에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을 놓고 토론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가 주최해서 교육감과 도지사의 교육 철학,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청과 교육청의 교육 협력을 이끌어내는 교육 거버넌스 장도 마련했습니다. 네, 무지개 학교 또 비정규직 교사 등 매달 연구 발표를 통해서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논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교육제도 개선 소위원회가 처음에 어떤 취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또 왜 지금까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이렇게 토론회, 집담회,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여러 가지 거기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교원 인사제도에 관한 문제. 왜냐하면 지금은 한 학교에 근무하는 연한이 있고 지역 근무 연한이 있는데 시골의 소규모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게 철학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사의 열정이 필요한데 그걸 그렇게만 묶어둘 것인지 뭐 이런 문제들이라든가 또 사회적 경제나 작은 학교 살리기나 무지개 학교 이런 거 관련해서 이게 그 순간적인 인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려면 조례나 제도화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런 그 교육제도 개선 소위원회에서 무지개 학교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또 여러 관련 부서의 정책이나 인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선할 것들을 연구해서 요구하는 그런 기능을 현재도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위원회 활동 시한이 한 달밖에 안 남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예. 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지성인 오늘은 전라남도 김탁 교육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또 교육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누리과정에 관련된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6월부터 이 서울과 전남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이 모두 바닥이 드러나면서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시, 도의 보육 대란이 또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전남의 현황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참 누리과정 나오면 마음도 아프고 아쉽고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리과정은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었는데 공약을 이행 않고 이제 그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교육 재정의 책임을 누리과정의 책임을 지역 교육청에 넘겼던 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나 다 차별 없이 소중한 아이인데 그간에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도청에서 지도 감독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갑자기 제도는 통합하고 예산은 통합되지 않다 보니까 갈등이 있었고요. 또 누리과정 돈을 쓰다 보면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 그 돈은 초, 중, 고 교육 예산을 줄이거나 용도를 바꿔서 써야 되는 그러니까 전체 총량은 늘지 않는데 예산만 한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는 한 1,400억 정도 되는데 현재 어린이집에 지원해야 될 게 우리가 904억 정도인데 5개월분 396억만 하고 508억 정도를 지금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제 다행히 여소야대 국면이 되고 이번 총선에서도 누리과정이 큰 쟁점이어서 국회나 정부가 전향적인 답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는 도청과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어린이집
종사자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산이 모두 1,400억 중에서 508억 정도가 지금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엔 좀 이 차별 없는 교육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지난해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위원장님께서 2015년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상이 활발한 의정 활동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분들만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조금 쑥스러우시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몸이 커서 그렇게 사람은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회단체 활동을 할 때 환경단체의 집행위원장을 했고요. 의원이 되기 전에. 그래서 환경 문제에 좀 남다른 관심이 있었는데 도의에 들어와서 제가 도정 질문을 도의에 생긴 이래 최고로 많이 했습니다. 임기 중에 8번 할 수 있는데 8번 다 한 의원이 아마 22년 동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이제 한비돈전의 안전성 문제 끄떡하면 자주 쓰고, 그래서 그 원전이 뭐 친환경 에너지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도 보듯이 나면 뭐 그 피해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에서 어떻게 하면 이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학교 급식의 방사능이 검사해야 된다는 제안들을 제가 최초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 정책 전남의 현실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했고, 이제 지역적으로는 제 지역구가 저 폭포가 있는 곳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 뒤에 제가 도의원 되자마자 둘레길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이번 10대 의회 들어서서는 부주산에 또 똑같이 둘레길을 조성하도록 예산을 확보하기도 하고, 시의회에 있을 때는 삼양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그때는 이제 단순히 그 치수 공간으로 이렇게 콘크리트 호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자연형 하천으로 하라, 이런 제안들을 하거나 뭐 도시숲 가꾸기 이런 문제 제기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살도록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교육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둘레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 교육위원장 직책을 맡기 전에도 교육 문제라든지 교육 현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이 관심이 언제부터 이어지셨나요? 제가 시의원, 도의원을 하기 전에 목포 YMCA 그리고 순천 YMCA의 책임자로 일들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전라남도 청소년 종합 상담실장, 또 그 이후에 목포시 청소년 수련 관장, 그리고 이제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정규직은 아니지만 기간제 교사로 한 6개월여 학교에 근무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모든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학교는 어디가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내고 스스로 답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학교, 정말 저도 이런 학교가 빠른 시일 안에 생겼으면 좋겠다는 게 저도 바람인데요. 그렇다면 이 교육 현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 중에서도 전라남도의 중요 현안 중 하나죠. 농어촌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좁히고 농어촌 지역 및 지방교육 확대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남은 도시 지역 학교도 있지만 농어촌 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학교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그만큼 중요한 현안이고요. 또 하나는 농어촌 교육이 살지 않으면 전남도로 가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도 안 될 거고요. 전남의 인구는 가장 감소하고 전남의 경제력이나 상황은 피폐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교육을 효율로만 볼 게 아니라 형평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치면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에
우리 전남 도민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교육을 생각하는 뜻 있는 분들, 특히 국회의원, 정부 지도자들이 좋은 생각을 가져서 이러한 정책이 반영되도록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 정말 전라남도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전남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전남 교육이 이제 우리가 흔히 20세기 교육하고 21세기 교육이 좀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지식과 암기 위주의 교육이었다면 이제 창의와 인성, 협동하는 능력, 또 사람들을 모으고 여러 지식들을 결합하는 능력이 21세기 교육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전남 교육도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창의적인 인간이 되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간에는 이제 우리 교육이 너무 그 성적, 입시 이런 것에 연연해 와 있었는데 학력 인구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리고 현행 입시나 현행 방식의 교육으로는 21세기 우리가 존립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겪고 있는 산업의 위기들도 결국은 창의성 또는 인성의 결핍, 공동체 정신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전남교육이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창의와 인성, 협동, 결합적인 능력, 정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더욱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 위원장님의 행보도 참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 펼치실 계획이신가요? 이제 저는 시의원 8년, 도의원 6년, 현재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랑할 수 있는 게 결석을 하루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못해도 학교는 열심히 가자. 그래서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보 만리 우공이산이다라고 합니다. 소걸음으로 만리를 가고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넘긴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비롯한 지역민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활동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경청하는 일에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행함을 하는데 부족하기도 합니다. 질책도 주시고 조언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면 앞으로 더 겸손하게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 현장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고 또 교육적 지원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 수렴과 지원 방안 모색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